안녕하세요. 파리의 포토그래퍼 아카박입니다. 오늘은 오페라가에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페라 공간입니다. 여기가 저 뒤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요. 아직 카페랑 레스토랑은 오픈은 했는데 테라스에서만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핸드폰의 전성기와 포토그래퍼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듯합니다. 유명한 미래학자 커즈와일이 말한 특이점이 진짜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튼 이 주제로 제가 하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아마 비슷한 주제로 다른 에피소드를 만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튼 우리는 지금 현재 과도기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기술의 과도기, 모든 다양한 면에서의 과도기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하여튼 그 중에 오늘은 우리들에 연관된 핸드폰 사진과 그리고 일반 사진기 그리고 포토그래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핸드폰 사진기가 1억 화소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허접한 디지털 줌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기본 3개, 4개의 렌즈를 장착한 핸드폰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펙을 따질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편리함이라든지 그런 성능에서는 핸드폰 사진기가 더 이상 일반 사진기에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포함해서 SNS의 영향으로 핸드폰 사진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물며 핸드폰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달라는 클라이언트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으로 이미지를 접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당연히 적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잡지를 들고 지나가니까 옆에 할아버지께서 철학 좋아하냐고, 저 할아버지가 70년대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을 했다고 그러네요. 프랑스 철학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들인 미셸 푸코와 레비나스를 알았다고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사진기를 제외한 일반 사진기들은 사라질 것인가?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은 사라질 것인가? 조금 극단적인 질문이긴 해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지 사진기 시장의 형태가 바뀔 뿐이고 일반 사진기를 사용하는 층이 조금 달라질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이 대중화되고 시장을 장악하면서 그 외의 아이템들은 퇴화가 되든가 아니면 일부 층만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는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 장비는 사용자층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일반 매니아나 특수 전문가층에서만 사용을 할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먹어야 되겠는데 마땅히 뭘 먹어야 될지 식당 찾으러 계속 걷다 보니 제 나와바리 중국 동네까지 와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핸드폰이 점점 더 판을 치는 세상에서 포토그래퍼로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마침 테라스가 있는 중국집을 들어갔는데 냉면밖에 안 한답니다. 냉면, 차가운 면밖에 안 한다 그러네요. 캐나다 출신의 이론가 마르셀 마클루안이 1964년도에 발간한 책 미디어의 이해라는 데서 이런 말을 해요.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상과 이미지를 포함한 그 컨텐츠들의 메시지는 그 컨텐츠 자체보다는 그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미디엄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마르셀 마클루안이 한 말을 지금의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 핸드폰이라는 미디어가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제 핸드폰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를 능가하는 스펙과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고퀄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일반 사진기들이 제시해야 되는 메시지는 뭘까요? 더 이상 스펙이나 성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점이 오늘의 영상이나 사진 작가들이 찾아야 하는 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쌀국수를 먹어봤습니다. 저는 그 답은 전문성과 예술성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성하고 예술성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해서 전문성이 아니라 진짜 말대로 전문적인 사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예술적인. 그래서 종합하자면 누구나 핸드폰으로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닌 우리들만의 전문 장비와 우리들만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담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몇 가지 옵션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포토그래퍼로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영상을 병행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영상을 하면서 산만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산만해지는 사실이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올해 들어서 제 대부분의 수익은 사실은 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익입니다. 예, 그리고 영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또 가망성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1인 크리에이터라는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대부분 요즘은 유튜브에 한계를 짓는데 그 유튜브 말고도 저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와 필름메이커, 포토그래퍼가 영상을 하면서 될 수 있는 필름메이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에피소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 작업을 병행을 하라는 겁니다. 이 개인 작업을 병행하라는 것은 예술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가주의적이고 조금 더 예술적인 면을 어필을 함으로 해서 차별화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생각을 한 거는 틈새 시장을 노리려 합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블루오션을 만들어라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블루오션은 저는 찾는 게 아니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 투자를 해서 하나의 블루오션을 생산해내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제 주변에 동료 포토그래퍼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전공이 뭐냐면 하나의 특이한 분야를 집중 공격을 하는 겁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그리고 그 부분에 독보적인 포토그래퍼가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친구는 사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주변 동료들 작가들한테 일을 막 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치과 전문 사진을 찍어요. 1년,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대략 하루 페이가 한 200만 원 정도, 유로로 한 1,500유로 정도를 받는다 그러네요. 근데 여튼 치과계에서는 이 친구가 독보적인 포토그래퍼로 이름이 났다고 그럽니다. 이 친구가 또 동시에 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공사장 사진을 또 찍는답니다. 공사장 사진을. 그래서 또 공사장 사진에는 이 친구가 독보적으로. 여튼 이 친구의 전공은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특이한 분야. 그렇지만 거기서 사진을 필요로 하는 분야.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친구는 블루 오션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 우리 포토그래퍼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정확한 정답이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지금은 터닝 포인트라 생각해요. 모든 역사가 반복이 되듯이 유행이 반복이 되듯이 그 중에 하나인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터닝 포인트, 이런 고비를 잘 참아내고 버티는 사람이 저는 살아남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앙또